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제가 쇼츠를 통해 대영 제국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많으므로 영국 제국 또는 영제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국의 위대함을 강조한 역사가 닐 퍼거슨조차도 대영 제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지요. 그러면서 영제국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의 논지를 짤막하게 소개했고, 그것을 비판해 볼 테니 궁금한 분은 이 본방을 시청하라고 링크를 걸었죠. 퍼거슨은 2003년에 엠파이어, 즉 제국이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이런 주장을 전개했고, 이게 2006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제가 이 책에 대한 짤막한 서평을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고, 이 서평은 제가 지금까지도 강의에서도 종종 활용하고 있어요. 작성한 지 꽤 오래된 서평이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 글을 아주 살짝만 편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드리려 해요. 여러분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서평을 읽을게요. 서평의 제목은 영제국은 선량한 제국이었나 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를 보면 지구는 마치 붉은색의 행성인 것처럼 보인다. 영제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 이상을 뒤덮고 있고, 붉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대륙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오대양을 오가는 항로 역시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영국 선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이 지난 현재의 영국인들은 이처럼 붉은색의 세계 지도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 영제국이 해체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영제국이 영국인으로 하여금 영광보다는 죄의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역사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영국인들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자행한 노예무역, 인종차별, 원주민 학살 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제국의 건설이 영국의 국가이익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를 포함해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제국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나 경외심보다는 약탈과 착취에 대한 쓰라린 기억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서평을 작성할 당시 현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사를 연구하고 있는 닐 퍼거슨은 2003년에 출판된 제국, Empire, How Britain Made the Modern World 에서 영제국을 이처럼 어두운 이미지로부터 구출해내고자 한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 영국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는가 하는 다소 평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영제국은 좋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이었는가 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의 답변은 매우 명쾌하다. 영제국은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영제국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전 세계를 진보시킨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세계는 지금도 영제국과 같은 선량한 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미국판 부제가 영국적 세계 질서의 흥망과 초강대국을 위한 교훈들,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ns for Global Power 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량한 영제국의 후예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미국 학계에서도 매우 도발적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퍼거슨은 이 책을 펴내기 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 것들에 대해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수정주의적 반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유감, The Pity of War라는 1998년의 책에서 그는 1차 대전 당시 독일은 영국의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며, 영국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보다 적었기 때문에 영국이 1차 대전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퍼거슨을 유명 인사로 만들어 놓았다. 제국이라는 제목의 이 저서 역시 이해 못지않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퍼거슨의 이전 저서들과 비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역사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책의 경우엔 방대한 양의 사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계 수치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영제국은 좋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이었는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 역시 영제국의 건설과 유지에 소요된 비용과 영제국이 낳은 이득을 비교함으로써 답변을 제시하려 한다. 도덕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영제국은 확실히 좋은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영제국이 선량한 제국이었다는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말 번역본의 경우 분량이 500여 페이지에 달하지만 5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서론과 결론에서만 이 문제를 언급할 뿐 본론은 영제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영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그 영향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방향, 때로는 특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영국은 확실히 몇몇 지역에서 물질 문명의 진보를 촉진했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명의 손실과 토착 문화의 잠식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낸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본론만을 읽는다면 영제국이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듯하다. 달리 말하자면 비록 사료를 토대로 세밀한 연구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작업이 퍼거슨의 선량한 영제국에 대한 주장을 유기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퍼거슨 자신도 영제국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정한 시각으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제국은 좋은 것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는 않는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영제국의 업적은 첫째, 최적의 경제 조직 체계인 자본주의 승리, 둘째,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랄라시아의 영국화, 셋째, 영어의 국제화, 넷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해석의 지속적인 영향력, 다섯째, 훨씬 사악한 제국들이 1940년대에 소멸시킬 태세를 갖추었던 의회 제도의 생존 등이다. 우선 퍼거슨은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영국인이 신용대출, 크레딧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영국인이 아니라 명예혁명 때 윌리엄 왕을 따라 잉글랜드로 이주해온 네덜란드 사업가들이 도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물론 퍼거슨이 영제국의 발전과 신용대출 시스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영국 정부가 인도와 캐나다에서 벌어진 7년 전쟁과 같은 대표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현금에만 의존했더라면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퍼거슨은 또한 다른 제국과의 대결에서 영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그들을 운영하는 방식의 효율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영국은 스페인 등과는 달리 매우 우수한 남성과 여성들의 식민지로 진출했으며 따라서 영국의 식민지들은 유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관리들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차 대전 당시 영국이 아랍인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T.E. 로렌스처럼 비유럽권 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영국인이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퍼거슨은 이 물음에 대해서 영국의 식민지들이 효율적인 통치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영국인은 정복에만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엔 1,000명 정도의 관리와 7만 명 정도의 군인이 수억에 달하는 인도인을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영국인은 식민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에 파견된 관리들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었으며 해당 식민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장기간 훈련을 받았다. 게다가 영국인은 식민지인 중에서 엘리트를 양성하여 통치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인은 영어의 습득이라는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인도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요 투자지로 구상한 데에는 인도인의 영어 구사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의 습득이라는 것이 반드시
영제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영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닌 영국인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며 그들 고유의 언어들이 영어에 의해 잠식당했다는 사실 역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익보다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에 대해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인종차별인데 퍼거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 식민지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런던의 중앙정부에서는 식민지에서의 인종차별을 타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은 인종차별의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1883년의 일버트 법안의 경우 인도 출신 판사가 백인 피고를 재판할 수 있게 한 것이었는데 식민지의 백인들은 인도 출신 판사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인 여성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퍼거슨이 주장하는 영제국의 업적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제국과 다른 사악한 제국들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퍼거슨이 영제국을 선량한 제국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인 동시에 그의 주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퍼거슨은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원주민 학살이 영제국의 건설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피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종류의 피해는 어떤 나라가 이곳들을 식민화했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영국이 아니었다면 스페인이 북아메리카를 점령했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영국인처럼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운영하지 못했으리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퍼거슨의 노예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영제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최초의 제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 국민의 윤리적 측면에서 일어난 심오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수익성이 업그레이드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다고 주장되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와 다르다. 실제로 노예제도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집단의 심정 변화다. 즉 영국인은 본질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퍼거슨이 영제국이 좋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는 강하면서도 선량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느 시대든지 강대국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강대국은 주어진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영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능률적이고 청렴했으며 식민지에도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퍼거슨의 이러한 논리는 역사에 대한 조건 부적, 즉 카운터팩추얼 서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은 역사가 대부분이 금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만 퍼거슨의 경우는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기도 하다. 1997년에 출판된 가상역사 Virtual History에서 퍼거슨은 미국 혁명이 없었더라면 또는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역사서술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책 제국도 비록 그 정도는 덜하지만 조건부적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즉 만약 영제국이 없었더라면 다른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고 그 제국들은 영국인과 같이 선량한 국민에 의해 통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의 사악한 제국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2차 대전 당시의 독일과 일본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치 독일의 만행은 서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본 제국의 경우엔 난징 대학살을 소개하면서 그 사악함을 강조하고 있다. 퍼거슨은 나치 독일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특히 처칠의 영웅적 결단에 주목한다. 히틀러의 책략에 속아서 유화 정책을 택하기보다는 그와의 정면 대결을 택함으로써 세계를 나치즘의 맛으로부터 구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치 독일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영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제국이 끼친 피해를 용서해도 되는 것일까?
또는 세계가 영제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사실 독일은 영제국의 팽창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무장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정설이며, 퍼거슨 자신이 주장한 바 있듯이 영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것도 영국인의 과오라고 한다면 퍼거슨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영제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독일 제국이 등장했을 것인가? 영제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것인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적 질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영제국은 좋은 것이었다는 퍼거슨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제국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이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라는 퍼거슨의 주장에 설령 동의한다 할지라도 영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식민지인에게 그러한 주장이 일말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1898년에 수단에서 발생한 1만 명의 원주민 학살이 영국인이 최적의 경제조직 체계인 자본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는 식민지인의 미래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주의자들의 오만에 찬 확신에 근거해서 발생한 일이었다. 제국주의 핵심은 바로 이처럼 오만에 찬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는 스스로 세계의 운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퍼거슨은 이러한 제국주의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간주하는 듯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매우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서양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인도인 스스로 인도를 통치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물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신 영국인이 인도를 통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현재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 퍼거슨은 미국에 대해서 겨우 대여섯 쪽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후에 출판된 대국, 콜러서스에서 미국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영제국의 후예로서 다른 나라들을 식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미국의 좀 더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게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에 걸맞은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퍼거슨에 의하면 좋든 싫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대부분 영제국 시대의 산물이다. 세계는 영국적으로 세계화, 즉 엔글로벌라이제이션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제국이 해체된 후 영국의 역할을 떠맡은 미국 역시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제국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의 미국은 감히 그 이름을 말할 용기가 없는 제국, 즉 자신을 부정하는 제국이었다. 미국인들은 영제국의 옛날 역할을 떠맡는다는 것이 제국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그 역할을 떠맡았는지 모른다. 제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는데 말이다. 여기까지가 제 서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영제국의 유산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닐 퍼거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과 영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